스피치 훈련이라고 하면 보이스 트레이닝을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발성 연습과 호흡에 집중합니다. 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경찰청 창살, 쇠창살, 철창살, 이 콩깍지가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콩깍지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물론 스피치는 목소리를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훈련과 단련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스피치에서 사람들을 빠져들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목소리일까요? 심지어는 메라비안의 법칙을 이야기하면서 스피치의 내용보다는 목소리나 아니면 외적인 모습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스피치에서 목소리나 외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일까요? 보이스 트레이닝의 중요성이 다소 과장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 오늘은 보이스 트레이닝이 과연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메라비안의 법칙의 진짜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것이 알고 싶당 버전으로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목소리 훈련 방법을 다루기에 앞서서 보이스 트레이닝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먼저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목소리 훈련,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하죠. 스피치의 전장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무기는 바로 목소리입니다. 쓰고 관리하지 않는 무기는 녹슬교되듯이 관리하지 않는 우리의 목소리도 녹슬교됩니다. 여러분 한 달 정도만 발표를 안 하신다고 생각해보면은 한 달만 안 해도 스피치에 대한 감각이 상당히 떨어지고요. 그리고 쓰지 않았던 목을 갑자기 쓰려고 하다 보면은 또 소위 얘기하는 삑사리도 나고 좀 그렇게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계시다면 이런 거 과음 좀 줄이시고, 또 노래방에서 막 소리 지르는 거 줄이시고, 제일 안 좋은 건 이제 과음 후에 하는 게 이제 목이 나가게 되는 그런 가장 안 좋은 습관이죠. 자, 목 관리 잘 하시면서 발표 며칠 전부터는 발음, 발성 훈련 꾸준히 해주시고, 특히나 발표 당일날은 아침부터 목을 충분히 풀어주시면서 발표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 목소리의 준비를 갖추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목소리 훈련을 정말 많이 하셔야 되는 분들은 누굴까요? 아무래도 아나운서나 성우분들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발음과 발성으로 메시지를 전달하셔야 되는 분들이시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평상시에 발음과 발성을 완벽하게 잡아놔야만 실전에서 이게 잘 활용이 됩니다. 신경 쓰지 않아도 잘 될 정도로 하려면 완전히 몸에 체득이 되어야 되죠. 그 밖에 목소리 훈련이 집중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목소리에 힘이 너무 없으신 분들, 저는 평소에 목이 너무 쉽게 가요. 공부 잘하는 비결이 뭐예요? 이렇게 목소리가 너무 힘이 없으신 분들은 목이 쉽게 갈 수 있으므로 좀 복식 호흡을 익히고 나시면은 확실히 힘 있는 목소리 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음이 너무 심하신 분들, 비음이라면은 보통 콧소리를 의미하는데 너 이름이 뭐니? 비음. 저 양희연 씨 너무 팬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비음 너무 좋아요. 그런데 나는 비음을 좀 빼고 싶다 하시는 분들, 콧소리를 좀 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상당한 훈련이 꾸준히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발음이 잘 안 되시는 분들, 혀 짧은 소리가 자꾸 난다든지 아니면 자꾸 스사슴 자꾸 막 새는 발음이 나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습관이 바뀌기까지는 또 상당한 집중적인 훈련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소개해드린 이런 경우라면은 특히 목소리 훈련 집중적으로 필요하실 수 있고요. 그런 경우가 아니시라면 목소리는 평소에 관리하시는 정도, 발표를 앞두고 계시다면 며칠 전부터 발음 발성 관리하시는 정도, 이 정도만 하셔도 여러분의 목소리 실전에서 잘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목소리가 스피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될까요?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까요? 보이스 트레이닝을 강조하시는 많은 분들이 활용하시는 것이 메라비안의 법칙입니다. 메라비안의 법칙은 UCLA 심리학 교수였던 엘버트 메러비언이 의사소통에서 어떤 요소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발표한 결과입니다. 결과를 보시면 상대방에게 받는 이미지 중에서 시각이 차지하는 비중이 55%, 청각이 차지하는 비중 38%, 언어는 7%에 불과하다라고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만 보시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뭐야? 스피치에서 내용이 겨우 7%밖에 안 돼? 별로 내용은 신경 쓸 필요가 없겠는데? 그냥 목소리 훈련 계속 해야 되겠다. 멋진 목소리 훈련을 계속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실험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요.
사람들에게 어떤 단어를 보여주면서 이 단어의 느낌과 다른 목소리를 내게 하고 다른 표정을 짓게 하면서 사람들이 어떤 걸 더 많이 신뢰하는가. 예를 들어 sad면은 sad 해야 맞잖아요. 근데 이거를 sad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은 뭘 믿겠습니까? 이 단어보다는 목소리와 표정을 더 믿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말로 생각해 본다면요. 기쁜 이렇게 읽었어요. 별로 기쁘게 안 들리겠죠. 이 단어, 내용보다는 당연히 슬픈 표정이라든지 어떤 목소리를 믿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한 결과가 바로 메러비언의 법칙입니다. 만약에 이 내용만 가지고 스피치에서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목소리 중심으로 훈련해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거 상당히 잘못 해석한 거죠. 물론 메러비언의 법칙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메시지, 사랑해라는 메시지를 한다면 사랑해라는 메시지와 목소리와 표정이 모두 일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사랑해라고 하는데 표정이 썩어 있어요. 사랑해. 그러면 안 믿죠. 목소리까지, 표정까지 사랑스러워야 자기야, 정말 사랑해. 너무 느끼한가요? 약간 이게 세 가지가 일치되어야 상대방은 메시지를 믿게 된다. 이것은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메러비언의 법칙을 보시고 스피치에서 내용은 별로 안 중요하네 이런 오해는 절대 하지 않으시기를 여러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스피치의 이론이라고 한다면 사실 그리스 시대에 대부분 완성이 됐고요. 현대 스피치는 데일 카네기의 스피치론이 더 유명합니다. 데일 카네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횡격막 호흡과 복식 호흡을 터득하기 위해 사용했던 많은 시간과 노력들을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억압과 주저함으로부터 나를 해방할 수 있는 목적에 기울인다면 훨씬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많은 성취를 해낼 수 있을 것이다. 굉장히 유명한 강사님의 강의를 제가 며칠 동안 들었는데 사실 목소리 그렇게 좋지 않고요. 발음도 정확하지 않아요. 잘 못 알아들을 때도 있었어요. 저분이 어떻게 강의를 하시나 했는데 1교시가 지나고 나니까 모두가 그분의 팬이 됐습니다. 비결은 뭐였냐면요. 목소리도 아니고 제스처도 아니고 내용이었습니다. 인간미 넘치는 내용. 여러분 연사에게 있어서 최고의 장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소리 얼마 못 갑니다. 목소리의 힘은 5분밖에 못 간다. 최고의 장점은 인간미입니다. 정말 자유롭게 나라는 컨텐츠를 확신과 정성을 담아서 전달할 수 있는 그 열정이 전달될 때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빠져들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내면과 그리고 스피치 내용의 차별성 이 두 가지가 목소리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것이 알고 싶당 보이스 트레이닝의 오해와 진실을 함께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복식 호흡할 수 있는 방법, 좀 더 힘있는 목소리 낼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스피치를 통해서 여러분이라는 아름다운 보물을 세상에 멋지게 보여주십시오. 고맙습니다.